네, 거리 측정기. 지금 뒤에 나오고 있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거리 측정기가 이제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물론 거리 측정을 얼마를 하든 제가 생각한 만큼 거리가 나가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골프 치신 분들은 이제 필수죠.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쫙 보면서 굉장히 또 이 기능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핀 위치 차이트 실시간으로 쫙 잘 보여주는 거. 핀 위치가 나와요? 네. 오. 백핀 뭐 우핀 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렇구나. 네. 네. 또 R2G 요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 월요일 이분과 함께 한 기업 하나씩 이렇게 뽀개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오늘은 토스 뽀개나요? 뽀개 보죠. 네. 토스 한번. 네. 같이 토스 뽀개 주실 홍선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운동 좀 하시나 봅니다, 요즘에. 아, 제가 유도를 좀 하고 있어갖고. 아, 유도를 하세요? 예, 예. 까불면 안 되겠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난주에는 한번 대회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대문구 유도대회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아, 몇 등 하셨어요? 아, 동메달 땄습니다. 와, 자, 이제 여러분 댓글 함부로 겸손하세요. 댓글 함부로 달다가 바로 이제 조르기 기술 들어갑니다. 네, 잘 됐다, 잘 됐어. 든든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기자님과 함께 네. 일단 토스 얘기하는데 토스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아, 토스요? 아, 네. 토스 사용 안 하시나요? 토스 인터넷 뱅크죠? 아, 인터넷 뱅크는 이제 토스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관계사이고요. 네. 토스는 이제 법인명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아, 회사인데. 비바 리퍼블리카. 예, 맞아. 예. 이승건 대표가 이제 창업한 회사죠. 네. 네. 근데 이제 토스 자체는 이제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네. 그 모 회사인 토스 자체는. 네. 근데 그 밑으로 이제 토스 증권이라든지 토스 뱅크 그리고 뭐 토스 페이먼츠, 네. 토스 플레이스 같은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금융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군요. 처음에 이 토스 자체는 네. 대출 비교, 뭐 대출 상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아, 그런 거 뭐 하더라고요. 카드 추천 그런 금융 중개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금융그룹으로 커가고 있다. 전체 다 합치면요? 네, 다 합치면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오, 2조 원. 원래는 그러면 금융기관 이렇게 소개내주 중개해준다는 의미로 토스 이렇게 이름을 준 건가? 토스라고 시작된 게 혹시 간편송금 기능 써보셨어요? 아니. 이게 10년 전쯤의 일인데 2015년, 16년쯤부터 그 전에는 이제 막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뭐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수수료가 상당히 붙었거든요. 네. 근데 토스가 그때부터 이제 수수료가 필요 없는 굉장히 간편한 간편 송금 기능을 내놓았고 네. 그걸로 이제 이용자들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토스 전달해 준다 이렇게 네네. 토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서비스명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토스가 작년에 처음 흑자 거뒀습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토스도 주주총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PPT에도 나오고 있는데 토스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됐거든요. 네. 올해로 10년인데 지난해 2023년 연결 기준으로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1조 9,556억 원, 네. 영업이익은 907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토스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거는 2022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2023년에는 1조 3,700억 정도 하다가 2024년에는 42.7%나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영업 손실이 매년 한 2천억대에 달했거든요. 2022년, 2023년. 근데 지난해에는 그 2천억대의 영업 손실을 이제 900억 원대의 영업 이익으로 이렇게 멋있게 전환시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딱 바뀌었을 때는. 일단은 그럼 제가 뭐 이게 순서가 있긴 하지만 네. 그냥 바로 이제 핵심적인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가 이제 토스 증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는 네. 다 아시잖아요. 혹시 뭐 토스 증권 써보셨나요? 아요? 저도 기존 증권사를 아직은 사용하고 있는데 예, 예. 주변에 이제 주변 분들 보면은 사실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토스 증권을 쓴다라고 하는 이미지였다면 예, 예. 요즘엔 그 연령대가 좀 확대된 듯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주변에 좀 저희 또래도 이제 토스 증권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는 거 보니까요. 네. 토스 증권만 따져봐도 2024년 매출이 4,266억 원이었는데요.
근데 토스증권의 매출 자체도 전년보다 110% 상승한 겁니다. 네. 근데 더욱 놀라운 게 2023년에는 영업 손실이 9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300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스라는 그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이 900억이었는데 네. 토스증권에서만 1,300억 원이 났으니까 사실상 그 영업이익 그 흑자는 토스증권이 증권이 다 이끌었다. 했네. 네. 영업이익률이 30.8%였습니다. 증권이? 예예. 그래요. 토스증권이 그럼 수수료 장사하는 거죠? 그 수수료 장사죠. 예, 증권사는 다 이제 약간 브로커리지 쪽 네. 수수료인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다른 증권사들도 그러면 뭐 이렇게 업황 때문에 좋았다고 하면 다른 증권사들도 이 정도 수익이 나와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증권사들도 좀 좋았지만 토스가 유독 좋았던 게 네. 토스가 현재 그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의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하는 그 대금의 4분의 1 가량은 이건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토스를 통해서 이용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그만큼 해외 주식에 있어서는 네. 완전히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점유율은 1등이에요, 그러면? 점유율 1등이죠. 예, 25%, 26%. 25%.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도 관심 많고 이런 뭐 토스 같은 거 새로운 거 이용하는데도 거부감이 없으셔서들 그러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토스 증권 네. 자체가 2021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카카오페이 증권과는 좀 대비되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증권사를 인수해갖고 네, 네. 라이센스를 가져와갖고 그걸 카카오페이로 바꿨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었는데 사업 초기부터 해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국내 주식에서 정면 승부해도 뭐 키움이라든지 미래에셋 같은 기라성 같은 데를 이제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해외 주식으로 좀 집중하자. 네. 그래갖고 만들어진 직후부터 2021년부터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초로 해외 주식에 대한 실시간 소수점 거래, 실시간으로 뭐 0.3주 사겠다, 0.2주 사겠다 이런 기능도 내놨고 또 실시간 환전 서비스 기능도 내놓는 등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서학개미 열풍이 다시 한번 불었잖아요. 네. 이게 맞물리면서 그동안 투자해온 것에다가 그동안의 노력에다가 이런 흐름이 맞물리면서 작년에 이제 1,300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였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아까 뭐 수수료 장사라고 하셨듯이 네. 수수료로 한 659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3분기에만. 네. 예, 3분기 기준으로. 근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같은 분기에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로 5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다 이제 IT 기반의 증권사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토스증권이 굉장히 해외 증권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증권보다 12배가 많은 돈을 뭐 분기 기준으로 그 해외 주식에서 벌어들였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토스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해외 주식이 잘 되는 기간에는 해외 주식을 하는 증권사들은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비슷하게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그 카카오랑 토스랑 이렇게 실적 차이가 그 분기에 금액에 나타난다는 거는 해외 주식 비중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 똑같은 해외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스가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을 하려는 분들이 네. 토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 해외 주식은 그냥 토스다? 예, 예. 아, 왜냐면 네네. MTS 자체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개인 투자자 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기존에 뭐 원래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 원래 하시던 이제 뭐 40, 50 분들 정도 되면은 자신들의 그 원래 쓰던 그 MTS에서 해외 주식도 그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네. 쓰는데 아예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분들 원래부터 토스 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토스 앱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별도로 토스 증권 앱을 깔아갖고 쓴 게 아닙니다. 토스 앱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 앱 하나로 네. 바로 그 해외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깔려있던 앱에서. 네, 네. 토스 나는 이제 해외 주식 거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 앱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원래부터 많이 깔려 있는데 나 좀 이제 주식 투자 좀 해봐야겠어. 뭐 해외 주식 좀 해봐야겠어.
그러면은 그냥 원래 깔려있던 앱에서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토스의 원앱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토스 앱을 들어가 보면은 뭐 대출 비교도 있고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요즘은 이제 뭐 텍스테크 그러니까 세금 관련 기업들을 작년부터 인수해갖고 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용자가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앱 서비스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을 MAU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예, 월간 활성 이용자서 단순히 이제 가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들어와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MAU로 분리가 되는데 그게 2,480만 명입니다. 네? 한 달에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거는 증권, 뭐 뱅킹, 페이먼트 그러니까 다 합쳐서죠. 근데 아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한 앱에서 다 이루어지기 아, 때문에 한 앱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는 뭐 당연히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보면 안 알 수 되는데. 있지만은 그 앱에서 이제 방문한 사람이 2,480만 명이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네.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은 그 인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재밌는 게 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순수하게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작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금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고양이 키우기도 있고 뭐 꽃돼지 키우기 있고 뭐예요, 그게? 무슨 뭐 이거를 이제 공유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면은 네. 자기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약간 현금성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마케팅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MAU가 2,480만 명이면은 엄청나게 크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진짜 이용자 많네. 제가 이제 뭐 토스를 오늘 막 그냥 일부러 그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실제 객관적인 지표들이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솔직히 근데 그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스 증권만 잘한다고 사실 그룹이 다 좋을 수는 없고, 근데 방금 보여주셨던 게 거의 뭐 증권이 다 했다라는 실적을 2024년에 기록한 거예요. 증권이 결정적인 기억을 했죠. 예. 쉽게 이해하면 예. 안 까불겠습니다. 유도하신 분한테. 그럼 다른 곳들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을 확실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은 뭐 토스 플레이스라고 약간 뭐 그 포스기 같은 거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영업 손실이 500억 정도 났고 그 VCNC라고 타다 기억나시죠? 네. 타다 운영사도 토스예요. 토스가 그것도 이제 그래요? 갖고 있는데 거기도 영업 손실을 100억 원대로 줄였고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뭐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약진했고 그 연결회사들 그러니까 뭐 자회사나 관계회사들 다 떼놓고 토스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으로 이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토스만 놓고 보더라도 걔가 본체죠. 네. 모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은 5,871억 원. 그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115억 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걔가 상당히 지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모회사든 뭐 증권이든.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말씀드리면은 계열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계열사는 이제 한 6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네. 계열사라고 하는데 금산분리법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갖고 있고 한 28% 갖고 있는데 네. 토스뱅크도 작년에 이제 흑자 내면서 뭐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토스가 지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상장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언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선은 언제 상장보다는 어디에 상장을 하는지가 더 사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거든요. 한국 시장은 안 와요. 토스 측이 밝히기에는 정식적으로 이제 토스의 그 상장설이 미국 상장설이 이게 처음 나왔던 게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이니까 5개월 됐죠. 네. 그때 이제 토스가 이제 미국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토스가 얘기했던 게 국내 상장보다는 미국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추후에 뭔가 윤곽이 잡히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코스피보다는 우리는 뭐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겠다. 코서피 아니고 코스피. 아 죄송합니다. 코스피. 코서피가 어디야 도대체? 코스피. 예. 코스피는 예. 아니고 자기들은 나스닥으로 간다. 뉴욕 증권거래소일 수도 있고 네. 미국으로 가는 거는 맞다. 미국 가려고 하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태거든요. 네. 아 근데 그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뭐 국장에서는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이 네. 토스의 그 미국 상장설이 처음 나왔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K뱅크가 계속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두 차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네. K뱅크가 떨어진 직후였거든요. 그 직후에 약간 토스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확 이렇게 번졌고 토스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다. IPO를 통해서 네. 더 높은 가격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시리즈 G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G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토스가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약 9조 원이었습니다. 네. 우와. 그리고 지난해 초에 있었던 상장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토스는 한 15조에서 20조 원의 기업 가치로 상장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현재 토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 그때 뭐 증권사들 제시했던 15조에서 2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직전에 토스한테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남겨주면서 우리가 상장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코서피에 거죠. 오면 내가 볼 땐 3조 넘기 힘든데. 거의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PBR로 한번 말해보려면 네. 지난해 이제 상반기 연결 기준 토스의 자본 총계 순자산이죠. 네. 순자산이 8,970억 한 9천억 나왔습니다. 네. 근데 토스의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기 위해서는 PBR 기준으로는 PBR이 11배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그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어떠냐? 네. 한번 보면은 카카오뱅크의 PBR이 1.54배밖에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도. 물론 카카오페이는 약간 그냥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 문제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카카오페이 자체도 PBR은 2.17배거든요. 그럼 이 PBR을 그대로 뭐 PBR 그냥 후하게 쳐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9천억 곱하기 3은 2조 2조 7천억이니까 그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내가 딱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못 받아.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제 K뱅크가 작년에 상장했을 때 내세웠던 그 PBR 기준이 그 당시에 이제 2.56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약간 이거 비싸다. 네. 비싸다 해갖고 미끄러졌는데 물론 토스는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꼭 PBR로만 우리 같은 경우는 PBR이 아니고 뭐 영업이익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비타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얘기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그 증시에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네. 뭐 이런 대형 핀테크주들의 PBR이 뭐 지금 1.5배, 2배 그리고 뭐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막 0.65배 이러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토스가 가면은 과연 얼마나 인정받겠냐. 뭐 2조 원대, 3조 원, 그 푸른님 말씀처럼 3조 원대.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받게 되면은 네. 직전 투자 유치 때 받았던 기업 가치보다도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토스로서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굉장히 못한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PB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가치가. 아마 먼저 투자사들이 아마 그렇게는 못 놔두겠죠. 왜냐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몇 조? 10조? 10조 가치로 15조에서 15에서 20조. 네. 그것도 좀 센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여튼 뭐 그렇게 직전 가치는 9조. 예. 그러니까 그 정도 10조, 9조 정도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금액보다 나중에 다음에 상장할 때 뭐 3분의 1 토막 나면 내가 그 돈 엑시트 할 때 그 돈 받는 걸 거 아니에요. 난리 나죠, 그러면. 그거는 아마 못 할 거고 보니까 나스닥이 막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네. 여기서 상장을 하면은 이제 진짜 힘들겠구나. 그렇다고 네. 마냥 이제 코스피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네.
막 절망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 가려고 뭐 나스닥은 꼭 아닙니다. 뭐 그 에나 그렇죠. 예, 하여튼 미국 시장. 예, 네, 미국 여러-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있으니까. 근데 네. 예. 그러면은 그 예. 우리나라에서 낮은 밸류 받다가 그냥 미국 가면 당연히 높은 밸류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근데 쿠팡의 사례를 한번 좀 네.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미국 기업이긴 했죠. 네, 그렇죠. 매출 본사가- 자체는 네. 이제 한국에서 네. 벌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쿠팡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쿠팡이 2021년 3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뉴욕 증시에서 상장을 해갖고 그때 쿠팡이 조달할 수 있었던 돈 자체만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4조 6천억 원이었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은 쿠팡이 시가총액이 54조 원이었는데 네. 쿠팡이 그때는 이제 100조 한때는 이제 100조 원도 넘었었거든요. 100조? 예. 100조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6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높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60조만 하더라도 코스피 안에서 한 5위 안에 들 겁니다. 6위에서 한 10위 안 정도에 들 건데 2위가 한 200조 되고 삼성전자가 한 삼위가- 350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100조면 거의 한 3, 4위 하겠네. 예예. 네. 100조였어. 지금은 많이 떨어져갖고 54조입니다. 네, 네, 네. 쿠팡도 요즘은 이제 뭐 집단 소송도 좀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요거 보니까 근데 만약에 쿠팡이 물론 쿠팡은 원래부터 미국 기업이었지만 네. 한국 기업이어갖고 한국에 이렇게 상장했었으면은 100조는 솔직히 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쉽지 않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마트하고 롯데하고 뭐 현대 이런 유통기업들 다 합쳐도 맞아요. 5조에서 맞아요. 6조거든요. 훨씬 더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좀 베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네이버 웹툰도 결국은 그 나스닥으로 갔잖아요. 네, 네. 나스닥 가고 근데 거기도 약간 집단 소송에 그 요즘 그런 거 좀 아, 시달리고 그래요? 있긴 네, 하지만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주주들의 그런 집단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빈번하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돈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내 가치가 제가 잘해봐야 3조 정도 언저리일 텐데 미국 가면 이제 그것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경영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돈 바탕으로 또 뻗어나가는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한국에 머물 필요는 없다. 네네. 네. 제가 최근에 또 얼마 전에는 뭐 인슈어테크 보험 테크 분도 만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장사긴 한데 저기 뭐 베트남에도 투자하시고 미리미리 움직이시더라고요. 네네. 토스 같은 경우도 이미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외국에 나가려고. 네. 근데 그런 실탄이 있고 특히나 또 이제 그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뭐 자금 조달이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진출을 할 때 굉장히 큰 크레딧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금융당국 이런 데서도 뭐 별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오히려 이제 들어오면은 세금이 많이 거의 환영이지만 한국 금융당국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사실은 어떤 기업한테 은행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 기업한테 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통화를 창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2021년에 사실 그때 토스는 지금처럼 큰 기업도 아니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최대 주주였고 네.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BC카드가 최대 주주였는데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의 최대 주주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토스였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이 토스한테 이게 은행을 준 거는 좀 토스가 나서서 이 금융 시장을 혁신하는 좀 매기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토스의 성장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간편 송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은행들이 자기들 이제 밥그릇 뺏길까봐 반발해서 잘 안 됐을 때 그때 그걸 뚫어준 게 약간 청와대였거든요. 2015년에 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금융사업 혁신해야 되니까 이승건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당시 대통령께서 마음에 들었는지 좀 약간 그 금융 규제가 빠르게 해소가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금융 당국이 그 외에도 굉장히 토스를 약간 혁신의 기수로 인정을 해갖고 토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뭐 오픈 뱅킹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이게 약간 토스라는 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겠다기보다는
토스라는 기업이 약간 금융시장을 혁신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공을 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토스가 이제 공들여서 이제 육성형 토스가 이제 해외 증시를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정부로서는 왜냐면 일단은 뭐 당장 이제 뭐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기업인데 뭐 거래 수수료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 일어나는 것도 세금을 잃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워온 진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육성해온 그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게 모양새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토스가 단순히 이제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금융기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은행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근데 두 분께서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금융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항상 좀 그렇게 막 불편하죠. 솔직히 네네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것도 미국 증시에 가면 아무래도 네.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뱅크 나올 때도 토스의 최대 주주가 약간 외국계 그 VC나 네. 외국계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도 좀 약간 잡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 뭐 은행도 관계사지, 그리고 또 뭐냐 PG 있지 이런 종합금융그룹에 그 미국에 상장해갖고 해외 자본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우리 금융당국의 말도 잘 안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코스피에 있어야 약간 좀 어느 정도 말을 듣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기 우리 근처에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좀 부르면은 뭐 이렇게 빨리 올수 오시고 있고. 부행장님 그런 분들이. 청문회도 또 불러야 되고. 근데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도 좀 약간 납득이 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점점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 금융기업인데 네. 여기가 지분이 너무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부동산 대출을 좀 막아야 되는데 이게 토스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대출을 풀어버리네. 그러면서 대출 시장을 확 지네가 넓혀버리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되게 처치곤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인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 라이센스 자체는 뭐 한국 금융당국에 그걸 받아야 그치.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외국계 은행들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 말을 듣긴 듣잖아요. 당연히 라이센스가 네. 다 갖고 있고 뭐 증권사도 당연히 라이센스 사업이니까 그럼요. 그렇게 네.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못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성장을 위해서 알았어요, 열심히 이렇게 지원해줬던 기업인데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로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토스는 미국의 상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뭐 지금 현재 네네.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주주총회 때도 직접 네, 봤는데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상투적인 답변입니다. 뭐 야놀자든 어디든 약간 크게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가서 물어보면은 다 언제인지 안정해져 있다. 이건 상투적인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선표 기자와 함께 토스 상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